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대구에 거주하시는 70세 정순자 어머님께서 직접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추석 선물 하나 때문에 아들 며느리를 집에서 내쫓았다고 하시는데요. 과연 정말 선물 때문이었을까요? 그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을 함께 들어보시죠. 이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 부모 자식 간의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족 간의 예의와 도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될 겁니다. 정순자 어머님, 박동호 아버님, 그리고 아들 민호 씨와 며느리 수진 씨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결혼 6년 3번만 들어가 본 아들 집. 정순자 어머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 결혼한 지 6년이 지났는데 어머님이 아들 집안에 들어가 본 횟수가 고작 3번이라고 하시네요. 이사 온 날 1번, 집들이 날 1번, 손자 100일 때 1번. 그게 전부였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아파트 주차장에서 물건만 전해주고 돌아오셔야 했다고 합니다. 멀리서 오신 어른한테 잠깐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하고 가시라고 할 법도 있는데 며느리는 집안에 들어오라는 소리를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정순자 어머님의 이 말씀에서 얼마나 서운하셨을지 짐작이 갑니다. 비밀번호까지 바꾼 며느리. 더욱 충격적인 것은 며느리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꿔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어머님이 혹시나 해서 찾아가시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한 거죠. 세상에 도둑한테도 이런 취급은 안 할 거예요. 어머님의 한마디가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시댁까지는 20분 거리, 친정까지는 1시간 거리. 하지만 며느리 수진 씨는 20분 거리인 시댁에는 오지 않으면서 1시간 거리인 친정에는 일주일씩 머물렀습니다. 명절 때도 저녁만 먹고는 바로 자기 집으로 가버렸다고 하네요. 하룻밤 자고 다음날 아침까지 함께 있었으면 좋으련만 말입니다. 정말 씁쓸한 것은 정순자 어머님이 손자에게 신발이나 옷을 사주겠다고 할 때만 마지못해 찾아왔다는 점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가족 관계일까요? 한편 수진 씨의 친정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수진 씨의 어머니는 정순자 어머님의 요리 실력을 노골적으로 폄하했습니다. 사돈이 김치찌개를 끓여줬는데 생선찌개인지 잡탕찌개인지 생긴 것도 이상하고 맛도 이상해서 수진이가 억지로 참고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말을 며느리 앞에서, 그것도 사위인 민호 씨가 듣는 앞에서 서슴없이 하는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아들 민호 씨의 반응이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자신의 친어머니를 욕하는데도 오히려 맞장구를 치며 좋아했습니다. 맞습니다, 어머님. 저는 이제 장모님 아들이죠. 저도 엄마가 해주는 음식 맛없어서 안 먹습니다. 수진이랑 결혼해서 평생 처음으로 이렇게 맛있는 밥을 먹게 되었어요. 자신을 낳아 기른 어머니를 이렇게 모독하는 아들. 정순자 어머님이 얼마나 상심하셨을지. 정성스럽게 준비한 반찬들. 그런 줄도 모르고 정순자 어머님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정성껏 반찬을 준비하셨습니다. 가래떡 멸치볶음, 마늘 종볶음, 깻잎 무침, 간장게장 등을 정성껏 만들어 보자기에 싸셨죠. 하지만 며느리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저희 어제도 카레 먹었는데요. 그러니까 반찬 안 가져다 주셔도 돼요. 어머님이 직접 반찬을 가져다 주려고 아들 집에 찾아가셨을 때의 일입니다. 분명히 TV 소리와 손자가 노래하는 소리가 문 밖까지 들렸는데도 며느리는 지금 키즈카페에 있다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머님이 잘못 들으신 것 같아요. 저희 아파트가 옛날 아파트라 층간소음이 심해서 아마 아래층 애기 소리일 거예요. 할머니가 손자 목소리도 구분 못할 거라고 생각한 걸까요? 결국 경비실에 반찬을 맡기셨는데 경비원도 불편해했습니다. 아주머니 이리 주세요. 오늘은 맡아드리지만 다음부터는 안 된다고 댁에 꼭 말씀해 드리고요. 정순자 어머님은 미안한 마음에 근처 편의점에서 음료수까지 사서 경비원에게 드렸다고 하시네요. 9월의 어느 날 자동차 보험 갱신 때문에 아들과 통화를 하시던 중이었습니다. 인터넷을 잘 다루지 못하는 아버님을 위해 아들이 매년 보험을 갱신해 드렸죠. 하지만 이날 우연히 통화가 끊어지지 않으면서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평소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 설정해둔 자동 녹음 기능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진 진짜 짜증나게 하네. 왜 또 아버님이 뭐 해달라고 부탁하셔? 아들도 결혼했는데. 이제 그런 거는 아버님, 어머님이 알아서 하시면 안 돼요? 민호 나도 귀찮아 죽겠어. 보험 그냥 아무거나 들면 되지 몇만 원 아끼려고 사람 귀찮게 뭐 하는 짓이야. 나도 이번 연만 해주고 안 해줄 거야.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들의 계획이었습니다. 수진 볼품없는 선물 세트 가져다 드리면 아들.
며느리 사는 게 힘들구나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려고 할 거 아니야? 민호 그거 좋은 방법이네. 창고에 작년에 받은 거 하나 있을 거야. 그거 들고 가자. 더 불쌍하게 보이겠지. 수진 그리고 우리 추석 때 스위스 여행 가는 건 절대 들키면 안 돼. 추석 때 우리 둘 다 회사 출근한다고 말하는 거 잊지 말고. 민호 장모한테 줄 명품백 하나 사다 주기로 했으니까 서로 좋지 뭐. 이 모든 대화를 들으신 정순자 어머님과 박동호 아버님. 특히 아버님은 분노로 얼굴이 새빨개지셨다고 합니다. 이런 전화에 찢어 죽여도 시원찮을 놈들. 그날 밤 두 분은 수면제 없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고 하시네요. 추석 전 토요일 계획대로 아들과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선물은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먼지가 뒤덮인 선물 세트에는 2022년 직원 추석 선물이라는 스티커가 그대로 붙어 있었고 영양제는 증정용이라고 적힌 유통기한 한 달도 안 남은 비타민이었습니다. 요즘 사는 게 힘들어서 이것밖에 준비 못했어요.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아들과 며느리. 그러면서도 입만 열면 요구사항 뿐이었습니다. 40평대 아파트로 이사 가고 싶어요. 차도 외제차로 바꿔주세요. 저희가 열심히 사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지원 많이 해주세요. 박동호 아버님은 예상외로 차분하게 모든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정순자 어머님은 너무 놀라셨죠. 아들 며느리가 간 후 아버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며칠 동안 헛된 꿈속에서 행복해하며 지내봐라.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을 때 끝도 없이 지옥으로 떨어뜨려 줄 테니까. 드디어 일요일 저녁 아들 며느리가 스위스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만나자마자 박동호 아버님이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틀어주셨습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아들과 며느리의 적나라한 대화. 부모를 속이고 기만하려던 모든 계획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수지는 즉시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수호 봐서라도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아버님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수호 봐서라도? 그동안 우리한테 수호 보여주기 싫어서 온갖 못된 짓 다 했던 거 아니었나? 그런데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와서 수호를 보란 거야? 결국 정순자 어머님과 박동호 아버님은 아들 며느리를 집에서 내보내셨습니다. 부동산에 집을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차량도 즉시 반납받았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들고 가는 한이 있어도 너희에게는 절대 못 준다. 아들은 결국 처가살이를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사위사랑이 크다 해도 언젠가는 현실을 깨달을 날이 올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부모의 사랑은 무한하지만 그것을 이용하려는 자식에게는 때로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효도는 돈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며느리와 사위는 새로운 가족이지만 기본적인 예의와 도리는 지켜야 합니다. 정순자 어머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진정으로 반성하고 그동안 저희가 보여준 무조건적인 사랑과 희생의 의미를 깨닫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더 필요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가정의 평화와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